지난번에 관리소장의 결재 권한, 즉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의 총괄 지휘권을 확인하는 유권 해석을 받아낸 한경희 주택관리사가 이번에는 관리소를 감사한 지자체 감사반을 감사하라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새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지난번 1월 13일 영상에서 아파트 관리 주체의 업무 결재권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소장에게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낸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경희 주택관리사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최근에 제기한 아파트 감사를 시행한 감사반을 감사하라는 민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관리 주체의 업무 결재권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매월 결재를 받아왔던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 없는 관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매월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 없이 관리소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소장에게 전국에서 수많은 관리소장들이 감사하다는 연락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 소장은 이 사안은 국토부가 새로운 유권 해석을 했다기보다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준 것이라고 본다. 소장의 업무 집행에 대한 결재는 관리사무소의 내부 과정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소장이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회장의 결재 권한은 없다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관리소장들은 법에서 부여한 관리사무소장의 총괄 지휘라는 지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에서 기한 결재된 서류의 작성과 보관 및 공개 의무를 가진다면서 이런 서류는 관리 주체의 업무 집행을 위한 서류이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서류가 결코 아니다. 또한 관리 사무를 의뢰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시 어차피 대표회장의 직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래 통장이 복수 인감으로 등록돼 출금 전표에 날인이 필요한 것뿐이지, 만일 회장이 도장 날인을 거부하여 납입금 지연 등으로 가산금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따르고 업무방해 죄가 성립될 뿐이지 최종 결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 영상 다 보신 후에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주택관리사 한경희 관리소장이 최근 경기도 남양주가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근거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청 감사실을 방문해 공동주택을 감사한 감사반을 감사 청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소장에 따르면 남양주 공동주택조사팀이 지난해 10월 5일 동안 아파트 감사를 했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법을 위반했고, 감사 결과에 대해 담당자에게 질의하고 사실조사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회피성 답변을 하는 등 입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만을 야기했다면서 이번 감사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감사팀이 지적한 과태료 사유는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 보수해야 할 것들을 수선 유지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 지적한 사항은 위탁관리 업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의 계약서 공개 규정을 위반하여 미공개한 계약이 있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장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부적정에 대한 소명자료 41건 중에 70%에 달하는 28건을 감사팀이 사후에 타당하다고 수용했는데, 전문가인 감사팀에서도 이렇듯 헷갈리는 개정 과목을 자치의결기구인 입대의가 구분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이처럼 애매한 문제를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의 근거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당사자의 고의와 또는 과실이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회의가 관리소 업무인 개정과목 선정 등 회계 처리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수선 유지비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강요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회의가 지시나 강요 같은 행위를 했어야만 그래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의결사항 회의록이라든지 영상 같은 자료도 없이, 증거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최종 결과만 보고 위법을 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취지를 어긴 부당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리소장이 충당금을 잘못 집행한 것이 아니라 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할 항목을 수선비를 사용하여 관리비를 잘못 부과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인데, 감사팀이 적용한 법리는 장충금 사용 부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충금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장충금 사용 부적정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팀이 지적한 두 번째 과태료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꼼꼼히 살펴보면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30조 관리소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호에 관리주체가 할 업무도 모두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유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소장인데 과태료 처분이 나온 사람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근거가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당사자를 잘못 선택하여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 한 소장의 주장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이 부분에서 한참을 공동주택관리법 3단 비교표를 띄워두고 연결을 시켜 봤는데요. 정리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시행령 29조에는 관리주체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이 중 제2항 규정과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위의 법 63조와 시행규칙 29조 모두를 관리소장이 지휘 총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 법령 규정 모두를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해 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했던 계약서 미공개 또한 관리소장의 업무가 되고 관리소장이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는 주어가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입니다. 즉 관리소장은 처음부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나 법인에게 과태료를 처분했고 행위 자체도 잘못 지적하여 과태료를 남발했으니 아파트를 감사했던 감사반이 위법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한경희 소장님하고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쉽게 찾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